이게 첫 사업이신 분들, 나는 그냥 마켓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범죄자가 되고 싶진 않으시죠? 그러면 등록하고 진행하셔야죠. 등록 절차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집을 알아볼 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등록을 위한 조건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불법 건축물은 안 되고, 다세대 혹은 아파트처럼 같은 건물에 여러 거주자가 살 경우에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들도 당연히 등록할 때 필수적이고 중요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부가세입니다. 부동산에 문의하고 발품 팔러 다니면서 언제나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등록하고 진행하실 거면 지금 월세에 10%가 더해진 부가세를 추가해서 내셔야 돼요. 하지만 그 부가세는 환급 받으실 거니까 크게 문제 없습니다. 정말 단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모든 부동산에서 부가세를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대부분, 제 생각엔 거의 100%에 가까운 여러분들은 환급을 받지 못하실 겁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업자가 간이 과세자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과세 단계에서 영세한 관점으로 볼 때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간이 과세자가 있고 일반 과세자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뭔가 간이 과세자는 간단한 느낌이고 일반 과세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느낌이죠. 느낌 그대로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연 4,800만 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개인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등록할 수 있다는 표현은 제가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등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등록할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 과세자는 복식부계와 같이 일반 사업자로 인정이 돼서 세금 체계 안에서 갖춰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의 비율도 높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세금 비율도 좀 낮고 실제로 갖춰야 하는 것들도 좀 없어도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일반 과세자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스스로 하기 힘들어서 세무사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부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과세자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세금 업무를 다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세금의 비율도 높은 구간에서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간이 과세자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급받을 일이 대부분 없을 겁니다.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할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고요. 그냥 그림에 있는 달고나 커피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건들과 부가세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이제 집을 구하셨다면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겠죠. 당연히 등록 절차니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의 목록을 좀 볼까요? 먼저 신청서가 있고요. 신청서는 구청에 가시면 거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 사전에 뭘 해야 되는 건 없으니까 신청하러 가는 날 그때 거기 가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민박업을 이용하도록 허가한다 혹은 허락한다 라는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실제 소유주라면 그냥 등기부등본 같은 걸로 대체하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임차인이라고 하시면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이런 것을 명기해 두는 것이 편합니다. 도시민박업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동의한다는 집주인의 동의 내용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특약사항에 넣긴 합니다. 혹시나 계약서에 지금 넣지 않았다, 하지만 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도시민박업으로 운영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집주인한테 따로 동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세입자들이 집주인과 자주 연락하는 것이 껄끄럽잖아요. 계약할 때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구조도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구조도라는 것을 그냥 말만 들으면 무슨 내가 건축가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제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파워포인트 같은 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출하시면 돼요. 아무리 파워포인트 못해도 이런 네모 같은 건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려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게 창업하는 그런 거대하고 웅장한 사업계획서 아니어도 되고요. 당연히 그냥 간단하게 일반적인 내용들 끌어다 써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증명서라는 걸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증명서라는 것은 그냥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출하러 갈 때는 신분증 잊지 마시고요. 다만 그 공간의 명의자와 신청하러 가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위임장을 받아서 가면 됩니다. 이때 외국인도 가능한데요. 외국인은 조금 절차가 다르니까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제출하러 가면 됩니다.
근데 제출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실사라는 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이런저런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입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화재 경보기, 그리고 소화기, 휴대용 손전 등 3층 이상일 경우에는 완강기, 그리고 피난 안내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그렇게 비싸게 비용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어렵지 않은데 완강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데 좀 비용이 들 수도 있으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집주인과 잘 얘기를 해서 3층 이상일 경우에는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완강기를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을 하고 나서 길면 일주일, 짧으면 다음날 바로 실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일정 조율해서 실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 기간 동안 또 실사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빠르면 진짜 실사 받은 다음날 혹은 길면 1, 2주 정도 사이에 이런 등록증이라는 것을 나눠주는데요. 이 등록증이 나오게 되면 이제 등록할 준비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등록증은 이제 구청에 가서 받으시면 되는데 이 등록증과 함께 받게 되는 것이 등록세 고지서입니다. Welcome to 세금 월드. 이 등록세에서 재밌는 거 한 가지가 이 등록세는 1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등록을 하시더라도 1년치를 내시는 거고 1월 달에 등록하시더라도 1년치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등록을 하면 12월 달에 1년치를 내고 1월 달에 또 1년치를 또 내는 거죠. 물론 12월 달이기 때문에 약간의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1년치에 대한 할인이지 이걸 뭐 12분의 1을 해서 한 달치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쁠 수 있다. 하지만 12월은 굉장한 성수기라는 거. 그래서 실제 비용적으로 보면 크게 부담이 되거나 문제가 되진 않지만 12월 달에 냈는데 1월 달에 또 내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쁘겠죠? 오늘은 등록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도시민박업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괜찮은 매물을 괜찮은 가격에 구해서 입소문을 타는 이 사업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등록을 하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할 수 있는 매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한국 같은 선진국은 코로나가 잠잠해졌는데 이런 선진국을 못 따라오는 다른 나라가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아서 지금 방문객은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인 만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 우리나라로 놀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이상 도시민박업을 알리는 생활정책의 에디였습니다.